서해의 밤바다는 어둡고 고요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바다 위에는 수십 개의 강렬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 불법 어선들이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수면 위로 집어등이 번쩍였다. 그 불빛 아래 바다 밑에 모든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쓸려나가고 있었다. 김영수 선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그는 지금처럼 절망적인 순간을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모른다. 또 왔군. 그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후배 어부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밤 이렇습니다, 선배님. 이제 우리가 조업하는 게 불법인지 저 사람들이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어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국 어선들은 법을 지키며 조업구역을 따르지만 중국 어선들은 그런 규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때를 지어 몰려와 그물을 던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긁어가며 모든 어획물을 싹 쓸어갔다. 해경이 단속을 나와도 별 소용이 없었다. 중국 어선들은 단속선이 접근하면 재빨리 도망쳤고 심지어 배를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기까지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눈앞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있다고요? 어민들은 호소했지만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바다는 점점 황폐해졌고 어획량은 급감했다.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민들은 분노를 삼키며 그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해경 경비함 101호에는 새로운 대원이 배치되었다. 박진우 30세. 어릴 때부터 바다를 동경했고 해경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자란 그였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첫 실전 투입을 앞둔 그는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진우야, 긴장하지 마라. 하지만 방심도 하면 안 돼. 선배 대원이 어깨를 툭 쳤다. 중국 어선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도망가거나 저항하거나 어느 쪽이든 만만치 않지. 그 순간 무전이 울렸다. 긴급 상황. 서해 북서쪽 해역에서 다수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 포착. 즉시 출동 바람. 경비함 101호가 엔진을 풀가동하며 파도를 가르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무전을 단단히 쥐었다. 이번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바다 위로 해경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중국 어선들은 여전히 태연했다. 마치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믿는 것처럼.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다. 서해의 밤바다는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경 경비함 101호는 최고 속도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어선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경비함 101호 응답하라. 중국 어선 다수 서해 진입 중. 좌표 송신하니 즉시 출동 바란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긴급한 목소리에 박진우 대원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번이 첫 임무였지만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었다. 다들 준비해. 오늘 밤은 쉽지 않을 거야. 최강호 경감의 단호한 목소리가 선내를 울렸다. 대원들은 일제히 장비를 점검하고 헬멧을 단단히 고정했다. 경비함 101호가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르며 이동하는 동안 레이더 화면에는 점점 더 많은 중국 어선들이 나타났다. 진입 속도가 빠르다. 이번엔 놈들이 대놓고 작정하고 들어왔어. 레이더 화면 속 중국 어선들은 한국 해역을 깊숙이 침범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 거대한 저인망 어선들이 대형 그물을 바닷속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바닷속 생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휩쓸어가는 방식이었다. 작은 어선들은 빠르게 이동하며 물고기를 퍼올렸고 해경이 다가가자 일부 배들은 경고라도 받은 듯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라. 확성기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로 반복된 경고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배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도망쳤다. 쫓아갑니다. 해경선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박진우는 긴장된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다. 멀리서 도망치는 배들 사이로 한 척이 갑자기 방향을 틀며 위험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쾅! 큰 충격음과 함께 해경선의 측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중국 어선이 고의로 충돌을 감행한 것이었다.
이 자식들 일부러 들이받았어. 선박 안이 크게 흔들리며 대원들이 중심을 잡기 위해 난간을 붙잡았다. 일부 대원들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최강호 경감이 강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특수 진압팀 투입 준비. 절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되 반드시 검거한다. 박진우는 손에 쥔 장비를 확인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의 첫 번째 현장 투입.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다. 진우야, 넌 나랑 같이 배에 올라탄다. 선배 대원의 외침과 함께 그들은 긴 로프를 이용해 빠르게 중국 어선으로 접근했다. 거친 파도 위에서 배가 요동쳤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그 순간 중국 어선에서 갑자기 쇠파이프를 든 선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항한다. 조심해. 한 선원이 박진우를 향해 둔탁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그는 간발의 차로 몸을 틀어 피했고 반사적으로 상대의 팔을 잡아 꺾었다. 하지만 상대는 예상보다 거칠고 강했다. 모든 선원들은 즉시 투항하라. 무력을 사용할 경우 강제 제압하겠다. 경고가 계속 이어졌지만 중국 선원들은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들 중 몇 명은 도망치기 위해 배의 엔진을 더욱 강하게 돌렸다. 조타실을 장악해야 한다. 박진우와 선배 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조타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소화기가 터지며 짙은 연기가 퍼졌다. 큰일이다. 놈들이 시야를 가리려고 하는군. 연기가 가득한 배 안에서 박진우는 방향을 잡았다. 배를 멈추기 위해선 엔진룸에 있는 연료 차단 밸브를 조작해야 했다. 엔진을 멈춰야 해. 그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무거운 그림자가 덮쳐왔다. 윽! 중국 선원 하나가 박진우를 덮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어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칼끝이 팔을 스쳤다.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진우야, 엎드려. 선배 대원의 외침과 함께 굵은 밧줄이 날아와 중국 선원의 몸을 감쌌다. 선배가 뒤에서 단숨에 그를 제압한 것이었다. 끝났다. 그 순간 조타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강호 경감이 들어섰다. 모든 선원들은 즉시 체포된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해경 경비함이 접근하며 구조대원들이 속속 투입되었고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선원들은 하나둘 손을 들었다. 박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다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바다를 지켜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또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 해경은 그때도 다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해의 밤바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경 경비함 101호와 특수 진압팀이 투입된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은 이제 거대한 전장과 같았다. 조타실이 잠긴 채로 도망치려는 선원들과 그 배를 멈추기 위해 몸을 던진 해경 대원들.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조타실을 확보하라. 배를 멈춰야 한다. 최강호 경감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퍼졌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배 안에서는 중국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쾅!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다. 조타실 안에서 선장이 일부러 조종장치를 강하게 조작하며 배를 급격히 회전시키고 있었다. 심한 충격에 박진우는 바닥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젠장, 저 자식들이 배를 난폭하게 몰고 있어. 박진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조타실을 장악하지 않으면 이 배를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조타실 문이 약간 열렸다. 안에 있던 선장과 몇몇 선원들이 연장 도구를 들고 나와 해경 대원들을 밀어내려 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졌고 박진우는 간발의 차로 뒤로 물러나 피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공격이 날아들었다. 퍽!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박진우의 어깨를 강타한 쇠파이프의 충격에 그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쓰러지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박진우는 이를 악물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선원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어서 그는 상대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며 바닥에 눕혔다. 제압 완료. 조타실 진입 시작한다. 선배 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박진우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조타실 문을 강하게 밀었다. 안쪽에서는 선장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절대 배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듯 조종석을 움켜쥐고 있었다. 젠장 놔라. 이 배는 내 것이다. 아니, 이 배는 이제 대한민국 해경의 통제 하에 있다. 박진우는 강한 힘으로 선장을 조타석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동시에 비상 엔진 차단 버튼을 눌렀다. 삐! 경보음이 울렸고 엔진이 급격히 멈추며 배가 흔들렸다. 달아나려던 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결국 완전히 멈췄다. 배 정지 확인. 중국 어선의 도주 차단 완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보고에 해경 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배 안에서 도망치려던 일부 중국 선원들이 해경선을 향해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도망가려고 한다. 막아야 해. 해경 대원들은 즉시 배 사이에 다리를 놓고 도망치는 선원들을 차례로 제압했다. 한 명씩 손목을 묶어 체포하며 배 위를 장악해 나갔다. 박진우는 마지막으로 조타실을 확인했다. 선장은 완전히 힘이 빠진 듯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모든 불법 선원 체포 완료. 배는 해경의 통제하에 있다. 해경선과 연결된 무전에서 최강호 경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다는 다시금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불법 조업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박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바다를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지켜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단지 한 차례의 승리일 뿐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서해의 밤바다는 다시 조용해졌다. 도망치려던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은 해경의 강력한 대응에 결국 멈춰섰고 모든 선원들은 체포되었다. 모든 불법 선원 체포 완료. 배는 해경의 통제하에 있다. 최강호 경감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퍼졌다. 순간 경비함 101호 안에서 박진우를 포함한 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손끝이 떨렸다. 배 위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중국 선원들, 도망가려는 배를 멈추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든 순간, 그리고 조타실을 확보하기까지의 숨막히던 긴장감. 박진우는 팔에 스친 상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현실을 실감했다. 그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이 끝났군요. 옆에서 선배 대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새벽 햇살이 바다를 서서히 물들이고 있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법 조업 어선들의 밝은 집어등과 엔진 소음이 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본부, 여기는 경비함 101호. 불법 조업 어선 5척 압류, 선원 23명 검거 완료. 현재 귀향 준비 중입니다. 수고했다. 안전하게 복귀하라. 본부로부터의 짧지만 묵직한 응답. 해경 대원들은 하나둘씩 장비를 정리하며 배의 방향을 돌렸다. 박진우는 여전히 중국 어선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배 안을 둘러보았다. 체포된 중국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좌절한 얼굴로 묶인 채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저항하던 그들도 이제는 힘이 빠진 듯 조용했다. 박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은 단순한 어부들일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조업꾼들일까?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 해경이 오늘 밤 또다시 바다를 지켜냈다는 것이었다. 뉴스 속보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20척 검거 한국 해경 강력 대응.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번 작전은 국내외 뉴스에 빠르게 보도되었다. BBC NEWS 한국 해경,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강력 단속. 국제사회 주목. CNN 한국, 자국 어업보호 위해 해상 단속 강화 불법 조업 더는 용납 안 돼. 중국 관영 매체 한국 해경, 우리 어선의 강경 대응 외교적 갈등 우려. 그러나 한국 어민들은 환호했다. 몇 시간 후 경비함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 어부들이 하나둘씩 부두로 모여들었다. 우리 바다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해경 여러분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름진 얼굴의 노인부터 젊은 어부들까지.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감격이 서려 있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에게 바다를 빼앗기다시피 했던 이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박진우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그 젊은 해경인가? 뉴스에서 봤어. 정말 용감하게 싸웠더군. 박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닙니다. 다 팀원들이 함께한 덕분이죠. 하지만 어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바다에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린 잘 알고 있어. 덕분에 우리도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어. 박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침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는 다시 일어섰다. 앞으로도 수많은 밤을 바다에서 보내겠지만 오늘처럼 한국의 바다를 지켜낼 것이다. 해양경찰 출동 준비. 최강호 경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불법 조업과의 싸움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 박진우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나는 해양경찰이다. 그리고 이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한국 해경의 용맹함에 감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